부동산 시장 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 초 시작된 큰 혼란은 조금 수그러든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안정 상태로 접어들까 이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의 김효선 전문위원 모시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올 들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은 나왔었고요. 특히나 올해 시장이 조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혼란이 계속되고 최근엔 또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지난주에 강남 쪽의 아파트 값이 드디어 하락 전환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현재 상황 참 예단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네.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작년 116 부동산 대책과 또 연초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이유들로 예.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가격 안정세를 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여름을 좀 접어들면서 여러 영끌이라던가 아니면 패닉 바잉 이렇게 다소 과격한 그런 용어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재가열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6.17 대책과 세금 그 고강도 규제인 710 추가 대책 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또 최근에는 관련 법안들이 속속히 실현이 되면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조금 꺾이고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가 고가주택, 다주택, 법인에 대한 지금 네. 약간의 그런 초점을 두고 이 취득세를 높였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나 또 고가주택들 그리고 법인들 대상으로 취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까지 세제를 조금 강화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 심리들이 좀 꺾이면서 예. 투자 수요들은 조금 감소한 상태고요. 또 최근에 강화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소위 그 전세 보증금을 끼고 거래를 했던 그런 갭 투자 실수요자들도 약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거래량 감소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어때요, 요즘에? 네,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작년 9월 대비해서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10월 거래량이 142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서울 전체에서요? 예. 그럼 6억 원이야 9억 원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어때요? 거기도 예. 다 줄어든 거예요?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실제 거래량을 보니까 6억 원 미만의 거래가 전체의 55.6%, 그리고 9억 원 미만이 29.6%, 그래서 총 9억 원 미만이 약 85%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중저가 위주의 거래가 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그래도 용이하게 나오는 구간까지는 좀 잘 되고 있다. 소위 예. 말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강남 쪽은 어때요? 예,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전세 조금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세 대란이라는 말을 실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없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향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향후 네. 전세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이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8주째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5년 반 동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까지 이러한 전세 거래량 상승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기존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던 세입자들은 갱신 비중이 높아지기는 해서 네.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계약 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매물이 없고 또 일부 매물이 전세 수요에 몰려서 최근에 가위바위보를 했다거나 제비뽑기로 있더라고요, 진짜. 예, 그런 기사도 났었는데 예, 그렇게 좀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매물 잠김 현상이다라고 시장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이게? 예, 이제 전세 시장은 아무래도 매매 시장보다 수요와 공급이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수요자들도 있고요. 관망 심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3개 신도시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저금리다 보니까 월세보다 전세를 좀 선호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 공급은 안 그래도 공급이 좀
부족한데 뭐 대출이라던가 세금이라던가 뭐 그 재건축 이런 이유들로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공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정이 되려면은 뭐 말씀해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하면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3기 신도시 나오면 좀 괜찮아져요? 아, 글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수요도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좀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장기간 임차 시장에 좀 머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 내년도 21년도에 그 입주 물량을 보니까 올해 한 26% 정도 감소를 해서 9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공급과 수요를 밸런스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안정화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시장은 지금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럼 강남 쪽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너무 확확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8주 만에 처음으로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라는 걸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견이 나뉘어요. 네. 한쪽에선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것이다. 대세 하락장이다. 네. 근데 한쪽에서는 뭐 잠깐 그런 거다. 고가 주택들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위원님께서 보니까 연말까지는 오히려 좀 상승을 소폭이지만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배경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집값에는 수요와 공급이나 정부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예. 뭐 1%라는 숫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여러 가지 수요 억제 정책들, 뭐 대출이나 세금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는 이제 다주택자들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좀 주택 수요로 그 집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도 좀 풍부한 부분도 있고요. 서울 아파트 실수요층들 그리고 반면에 거래가 가능한 물건들은 좀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올해 3분기 주택 그 상승률이 3.8% 정도 됐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다소 진정된 1% 미만 정도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상승은 하되 조금 오른다고 하면 바꿔 말하면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강보합권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하락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있습니까? 예, 이제 주택 가격의 그 전제 지표는 거래량을 먼저 보고 네. 가격을 좀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서울이나 강남권 같은 고가 지역부터 가격이 하락되고 있고 좀 진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좀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앞서서 우리가 전세 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전세를 찾다가 찾지 못하는 집을 분들은 사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분들 지금도 상담하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 시장에 다시 나올 확률도 높고 또 이제 투자 쪽으로 다시 관심을 가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집값 상승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걸 이제 뒷받침해가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소위 갭이 줄면 매매가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분명히 조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견고하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게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해주신 6억 원 이하, 뭐 9억 원 이하가 대다수였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네.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또 국한되잖아요. 이제는 네. 노도강 지역, 노원도봉 강북, 금관구 뭐 이쪽인데 내년에 이쪽이 더 이제 상승폭을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실수요 때문에 네. 나오잖아요. 조심스럽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여러 번의 수요 억제 정책 때문에 여러 채의 주택을 투자한다라는 이제 개념보다는 소위 뭐 똘똘한 한 채, 이 단어 자체가 이제는 좀 식상하지만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좀 선호하고 있어서 그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집들은 고가 주택이지만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아무나 진입하기가 좀 힘든 어렵죠. 가격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규 전세 수요들 그리고 일부 매매 전환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고가 주택보다는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형성이 될 텐데 비교적 가격이 좀 덜 올랐다.
그리고 그 지역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노도강이나 뭐 금광구 이런 지역들 외에도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 쪽도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키 맞추기가 지속적으로 네.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사실 주택 시장을 전망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거는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네. 소위 젊은 층에서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주택을 투자보다는 거주의 대상으로 인식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과도기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시급해 보이는 부분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을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전세 수요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라던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절실해 보이고요. 또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주택 관련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주택 가격이 급 상승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다 같이 좀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이제 분양 쪽, 청약 쪽인데 소위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청약 가점이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지만 로또 분양이 맞아요.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좀 합리적인 대출 지원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가려면 전세 시장 안정이 선제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될 텐데 네. 월세나 전세 수요를 좀 월세나 내 집 마련 쪽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매 지원이라던가 뭐 지원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이 완전히 성공하려면 사실 이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공급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장 그 효과적인 공급 방안은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한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진행이 어렵게 규제가 심한데 이것도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일부 규제 완화를 해주는 좀 정책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한마디로 뭐 공급 확대를 위한 페널티가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이제 이점을 좀 주면서 네. 풀어가는 조금씩의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효선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전문위원과 부동산 시장 전망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